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건강톡 리포트입니다.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두릅을 찾습니다. 봄철 보약이라는 말도 있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두릅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릅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안전한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릅을 먹은 뒤 속이 불편해지거나 복부 통증이 생기거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릅을 몸에 좋은 산나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릅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릅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릅이 어떤 식재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릅은 두릅나무의 어린 순입니다. 봄철에 새로 올라오는 연한 순을 채취해 먹습니다. 향이 강하고 쌉싸름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 쌉싸름한 맛의 정제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인삼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과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봄철 건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포닌은 자극적인 성분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양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은 두릅을 먹은 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두릅의 섭취 방식입니다. 두릅은 대부분 데쳐서 먹습니다. 생으로 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는 두릅의 일부 성분이 열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릅 표면에는 자연적인 쓴맛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강하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살짝 데쳐서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릅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봄철에는 두릅이 제철이라 여러 요리에 사용됩니다. 두릅 무침, 두릅 튀김, 두릅 장아찌, 다양한 방식으로 먹게 됩니다. 문제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을 먹는 경우입니다. 두릅은 나물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자극적인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이나 복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두릅이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릅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릅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에 많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갑작스러운 통증과 염증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을 고기나 술과 관련된 질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도 요산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두릅을 과하게 먹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는 경우에는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산도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이 몸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퓨린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두릅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두릅의 쌉싸름한 맛은 사포닌 성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포닌은 적당한 양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두릅을 먹은 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먹는 경우에는 자극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두릅을 먹을 때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산나물 중 일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릅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릅을 먹은 뒤 입 주변이 가렵거나 목이 따끔거리거나 피부 반응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먹는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릅이 위험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좋은 음식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릅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섭취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릅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릅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많이 포함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섭취 방법과 양이 중요합니다. 먼저 두릅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두릅에는 사포닌을 비롯해 자극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열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릅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습니다. 데치는 시간은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식감이 물러지고 영양 성분도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데친 뒤에는 찬물에 살짝 식혀 쓴맛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량입니다. 두릅은 봄철 나물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릅은 향과 성분이 강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끼에 몇 줄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릅 한 접시를 혼자서 계속 먹는 방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두릅 튀김처럼 기름과 함께 먹는 경우에는 소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두릅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은 가볍게 무쳐 먹거나 밥 반찬으로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과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은 술과 두릅을 함께 먹는 경우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두릅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봄철에 채취한 두릅은 시간이 지나면 섬유질이 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후 가능하면 빠르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할 경우에는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릅을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식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두릅뿐 아니라 여러 산나물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극적인 식재료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릅과 관련된 잘못 알려진 건강 정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릅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많이 포함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섭취 방법과 양이 중요합니다. 먼저 두릅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두릅에는 사포닌을 비롯해 자극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열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릅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습니다. 데치는 시간은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식감이 물러지고 영양 성분도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데친 뒤에는 찬물에 살짝 식혀 쓴맛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량입니다. 두릅은 봄철 나물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릅은 향과 성분이 강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끼에 몇 줄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릅 한 접시를 혼자서 계속 먹는 방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두릅튀김처럼 기름과 함께 먹는 경우에는 소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두릅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은 가볍게 무쳐 먹거나 밥 반찬으로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과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은 술과 두릅을 함께 먹는 경우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두릅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봄철에 채취한 두릅은 시간이 지나면 섬유질이 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후 가능하면 빠르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할 경우에는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릅을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식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두릅뿐 아니라 여러 산나물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극적인 식재료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릅과 관련된 잘못 알려진 건강 정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릅에 대해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 중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봄철이 되면 두릅을 봄보약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두릅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릅을 먹으면 몸의 독소가 모두 빠진다거나 간이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식의 이야기는 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은 주로 간과 신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몸의 해독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릅 역시 건강한 식단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음식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두릅은 자연에서 자라는 산나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연식물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식물에는 자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사포닌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포닌은 적당한 양에서는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먹고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생으로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건강 정보에서는 두릅을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두릅은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을 가하면 자극적인 성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는 이물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두릅은 데쳐 먹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두릅은 계절 음식입니다. 봄철에만 잠깐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제철 음식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철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 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두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릅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릅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에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갑작스러운 통증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을 고기나 술과 관련된 질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소 역시 요산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두릅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는 경우에는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요산 역시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요산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두릅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릅에는 사포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두릅을 먹은 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먹는 경우에는 자극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두릅을 먹을 때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 체질입니다. 산나물 중 일부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릅 역시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릅을 먹은 뒤 입 주변이 가렵거나 목이 따끔거리거나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흔하지 않지만 처음 먹는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두릅을 건강식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두릅에는 비타민, 식이섬유, 사포닌 등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식단에 적당히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두릅 역시 먹는 방법과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경우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는 분들은 두릅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요산과 여러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러한 물질들이 몸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위장이 약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릅의 쌉싸름한 맛은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데쳐서 먹고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두릅을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릅은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자극을 줄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봄철에는 두릅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릅 무침, 두릅 튀김, 두릅 장아찌 이렇게 여러 음식으로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든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양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릅 하나만으로 건강이 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적절한 단백질, 규칙적인 식사,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릅은 그중 하나의 식재료일 뿐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일까요? 건강한 식습관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봄철 두릅도 적당한 양으로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즐기시면 됩니다. 몸은 항상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고 몸 상태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는 건강톡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